네, 오늘 ETF 딥다이브는 크립토, 블록체인 관련 ETF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이 비트코인과 크립토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비록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지금 금지되어 있지만 그래서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다른 프록시들로 우리가 투자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거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나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앰플리파이 ETF와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트렌드부터 함께 보실게요. 유입 강도, 전체 펀드 규모 대비 해당 기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입됐는가, 그 매수, 매도 강세로 본 겁니다. 규모가 작은 것들 제외하고 1억 달러 이상 되는 ETF들로만 나래비를 세워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유입 강도 1위 SPXT였어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S&P 500 이 중에서 테크놀로지 섹터만 제외를 한 ETF입니다. 스파이에서 테크놀로지를 뺀 거죠. S&P 500이 이제 11개 섹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테크놀로지를 제외한 10개 섹터로 지금 만든 거고요. 유입 금액 자체는 뭐 1억 달러를 좀 넘는 정도로 절대적으로 크지는 않았는데 펀드 규모 대비 매수세가 60%로 아주 강했습니다. SPXT는 찾아보니까 434개 기업을 편입을 하고 있고요. 총 보수가 9bp로 프로세어스 ETF답게 쌉니다. 이제 테크 섹터라고 하면은 이제 뭐 당연히 반도체, 소프트웨어, 뭐 전자제품 이런 애들이 빠지는 거고요.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제 이런 애들이 빠지는 거죠. 뭐 오라클, 브로드컴 등등. 현재 기준으로 상위 홀딩스를 보면은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벅셔, JP모건, 일라이 릴리, 유나이티드 헬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은 통신주죠. 아마존은 소비주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웬만한 또 빅테크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익률을 보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수익률은 마이너스 0.3%였는데 한 달로 치면 2.2%, 6개월은 13%였습니다. 다만 이제 스파이 대비로는 살짝 언더퍼폼을 하기는 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왜 살까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인베스코 S&P 500 동일가중 ETF 티커가 RSP죠. 이 동일가중 S&P 500 ETF에도 최근에 좀 많이 돈이 몰렸었죠. 뭔가 빅테크들이 주도를 해서 증시 상승을 이뤄왔던 최근의 흐름에서 최근 뭐 약간 순환매가 나타났었다 보니까 좀 이제 이런 테크를 뺀 혹은 동일가중 ETF 이런 쪽으로 좀 자금이 좀 분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RSP를 조금 더 보면은 여기는 이제 500개 종목을 모두 0.2%로 똑같이 동일 비중으로 추종을 합니다. 매그니피선트 7 비중이 기존 S&P 500 ETF는 32%에 달하거든요. 이게 시총 기준으로 하면은. 근데 이제 기술주에 너무 오버웨이트를 주는 게 좀 부담스럽다, 변동성을 좀 줄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동일가중 ETF를 하게 되고요. 아예 테크를 뺀 이런 SPXT로도 지금 좀 자금이 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위에 있는 WTB 위즈덤트리의 미국 가치주 ETF도 매수세가 좀 강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대형주, 테크주에서 좀 다른 데도 사보자 하는 순환매 트렌드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위는 JSTC. 이게 이름부터 보시다시피 소셜 저스티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이게 젠더, 인종 다양성, 경제 정의, 기후 정의 이런 가치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라고 합니다. 탑홀딩스 보면 엔비디아, 일라이 릴리, XMP 반도체, 비자, 마스터카드, 머크, 뭐 AT&T 그냥 대형주 같아요. 그나마 좀 달라 보이는 거는 이제 하이드로원, S&P 글로벌 뭐 이 정도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 여기에 왜 자금이 많이 갔을까? 왜 매수세가 강했을까?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님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리고 4위 ETH
이더리움 ETF죠. 이더리움 ETF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매수세가 역시 강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도 이제 여러 가지 ETF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ETHA, iShares의 ETF가 완전히 장악을 한 것 같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iBit이 워낙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다른 데도 좀 돈이 들어가는데 이더리움은 완전히 ETHA로만 돈이 몰빵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하네요. 한 주 동안 22억 6천만 달러, 3조 원 넘게 돈이 유입이 됐습니다. 전체 절대 금액으로 봐도 유입 금액 6위에 랭크가 됐고요. 매도세가 강했던 거 보시면 일단 NVDX 3위에 있죠. 엔비디아 2배 롱. 그리고 4위, 5위가 모두 테슬라입니다. 2배 롱, 2배 숏. 최근 테슬라 거래량이 진짜 폭발을 하고 있죠. 그게 또 롱 쪽으로 더 쏠림이 있으면서 거래량까지 받쳐주니까 정말 미친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ETF에서도 지금 어떤 방향으로든 어쨌든 거래량이 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ETF도 매도세가 강했어요. 2위에 CNYA 보시면은 지금 6억 달러 가까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저께 소개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국 관영 언론이 5% 성장에 집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사설을 쓰면서 이거 확실히 내년에 5% 성장을 위한 무리한 부양책도 나오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약간 기대가 약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또 미국으로 다 너무 돈이 몰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절대 금액으로 보시면은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는 그냥 기관 큰손들이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거라서 트렌드를 보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지만 이번 주도 뭐 IBB, BNBS, 뭐 디아, QQQ 뭐 다 기관 자금 그냥 주기적으로 뺐다 넣었다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특이점이 유출 2위가 SMH, 바네크의 반도체 ETF죠. 여기서 돈이 지금 한 주 동안 8억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망이 좀 갈리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향후 뭐 좀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약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투자자들 동향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1위가 SGOB입니다. 미국채 0에서 3개월 초단기물 ETF죠. 이게 지난 2주 전에 10위권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 완전히 단숨에 1위를 했습니다. 펀드 전체로도 지금 1억 3천만 달러가 유입이 됐는데 그 중에서 거의 40%에 해당하는 5,100만 달러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산 거였어요. SGOB는 이제 지난번에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얘는 이제 말 그대로 파킹용이죠. 주가 변동은 거의 없고 이제 분배금을 매달 달러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뭐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는 뭐 하지만 이 5%에 살짝 못 미치는 분배율 요거를 노리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워렌 버핏 이 초단기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최근에 또 사실 버핏이 초단기 국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된 일인데 요즘 한국에서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화제가 돼서 한국 투자자들이 갑자기 많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 2위에 MSTU, 3위네요. 3위에 MSTU.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배 롱이죠. 지난주에 글로벌 순매수가 2억 달러였는데 이번 주에 6억 5천만 달러로 3배 넘게 뛰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지난주부터 요거 엄청 사들이고 계셨죠. 이번에도 많이 사셨지만 약간 글로벌 투자자들이 뒤늦게 따라잡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지난주에는 한국 투자자들이 전체 글로벌 펀드 순매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였는데 이번에는 6%
좀 떨어졌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덜 산 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이 사면서 비중이 떨어진 거죠. 역시 불리시한 크립토 한국, 네, 발빠른 매입이 돋보였습니다. 6위의 MSTX도 이것도 이제 그 마이크로 스트레치지 2배 롱인데 아직 이게 1.75에서 2배로 그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직 그 반영이 안 됐네요. MSTX도 2배 롱입니다. 이것도 이번 주에도 많이 사셨고요. 눈에 띄는 거가 8위에 있는 코루입니다. 디렉시온의 이 한국 중대형주 3배 레버리지 롱. 한국의 3배 레버리지 ETF를 한국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사셨다. 펀드 전체로는 100만 달러 자금 순 유출이 됐는데 한국 투자자들은 무려 1,800만 달러를 순 매수를 하셨습니다. 요게 미국 조회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3일까지 데이터기 때문에 우리나라 계엄령 6시간 이 반영된 데이터입니다. 당시 이제 계엄령 발동되고 나서 한국 원화 자산이 급락을 했었죠. 그때 한국 투자자들이 바이 더 딥 기회로 보시고 이제 아마 진입을 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요 코루 움직임을 보면은요, 4.6에서 4.7달러대에서 원래 거래가 되다가 계엄령 나오고 나서 3.8%로 한순간에 20%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만큼 4.6, 4.7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4.3달러대까지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바이 더 딥 하신 한국 투자자분들에게 괜히 애국심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돈을 버셨겠죠? 네, 다행입니다. 네, 크립토로 이제 넘어가 보시죠. 네,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 ETF 오늘의 주제입니다. 비트코인이 뭐 요즘 뭐 더 말씀드릴 필요도 사실 없겠죠. 최근에 10만 달러 돌파를 하고 계속해서 이 트럼프 이 호재들이 터지면서 조금 힘이 빠질만 하면 차익 실현할 만 하면 또 올라주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3월에 출시가 되고 또 그 코인베이스 그 트럼프가 대선 승리를 하고 또 최근에 파월이 디지털 금이라고 또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과거에 그린스펀은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파월은 지금 훨씬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거죠. 물론 달러에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 비교를 하자면 금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만 우회적으로 디지털 금으로서의 그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이 이야기를 해온 입지를 마치 인정해준 셈이 됐기 때문에 이 제도권에 더 한 발짝 다가갔다라는 기대를 심어줬고 푸틴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달러 모아봤자 뺏기는데 비트코인 그 누구도 금지할 수 없는 비트코인은 앞으로 잘 갈 것이다. 약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죠.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비트코인이 트럼프 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강세 그 흐름을 탄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비트코인 ETF에 유입된 자금이 320억 달러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로 보면은 1조 4천억 달러고요. 그 중에서 이제 ETF만 보면은 320억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320억 달러 중에서 4분의 1 이상인 80억 달러 이상은 트럼프가 당선된 11월 5일 이후에 유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월에서 11월까지 이 320억 달러인데 4분의 1이 한 달 만에 들어온 거죠. 결국은 뭐 트럼프 영향이 가장 결정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폴 애킨스 친크립토 인사를 SEC 의장에 지명을 하고 뭐 아까 우리 본 것처럼 크립토 짜르도 이제 임명을 하고 이런 점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직도 지금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죠. 올해 3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고 나서 미국에서는 옵션까지 해가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이제 못하다 보니까
지금 국내 투자자들은 뭐 비트코인 선물 ETF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이런 이제 프록시로 ETF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뭐 아쉽기는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죠. 뭐 이미 월스트리트에서는 뭐 블랙락, 피델리티, 뭐 인베스코 등등등 다 지금 메이저 금융사들이 주도해서 온갖 상품을 출시를 하고 옵션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2기가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암호화폐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애들뿐 아니라 이제 그 저변에 있는 채굴 업체, 뭐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거래 결제 플랫폼, 뭐 블록체인 이 비트코인을 보유 리저브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 여러 가지 관련 산업들이 지금 모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얘네들로 구성된 ETF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채굴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마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마라홀딩스, 클린스파크, 헛8, 라이엇 플랫폼즈, 코어 사이언티픽 이런 애들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거래 결제 플랫폼은 우리가 모두가 아는 코인베이스, 페이팔, 그리고 이제 블록, 스퀘어를 갖고 있는 블록이죠. 뭐 갤럭시 디지털, 로빈훗 이런 애들이 있고요. 보유 회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리저브죠. 비트코인을 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부정적인 뜻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마라홀딩스도 이 채굴도 하지만 비트코인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비트코인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 사겠다 하는 곳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 사겠다 하면 주가가 오릅니다. 거의 뭐 치트키가 됐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나온 ETF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관련 ETF들만 필터링을 해봤더니 앰플리파이 ETF에서 해주신 거고요. 총 16개의 관련 ETF가 있는데 그 중에서 펀드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것을 골라보니까 7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3개를 지금 골라주셨는데요. CRPT, BLOK, 블록, 그리고 비트큐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기준이 무엇인가? 첫 번째 CRPT는 규모는 3개 중에 가장 작기는 하지만 성과가 가장 우수했고요. 이 현물 ETF를 25% 이내 보유하고 있어서 이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이제 장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블록은 이제 앰플리파이 ETF에서 운영하시는 건데 이게 2018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런 블록체인 테마로 나온 ETF 중에 가장 첫 번째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지금 9억 달러로 가장 크죠. 좀 가장 오래되고 변동성도 작은 그런 트랙 레코드도 있는 그런 애로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비트큐는 이제 비트와이즈가 만든 인덱스형 ETF입니다. 비트와이즈는 그 세계 최대 규모의 크립토 전문 인덱스 펀드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전문이니까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있겠죠.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3개를 대표로 꼽아주셨고요. GBTC,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GBTC까지 한번 이 벤치마크 격으로 넣어놨습니다. GBTC는 현물 ETF지만 이게 원래 2013년에 11년 전에 가장 먼저 이제 사모펀드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로 나온 그 ETF죠. 원래 이름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입니다. 원래 말 그대로 이 사모펀드로 출발을 했다가 2015년에 이제 OTC 시장에 상장이 됐고요. 현물 ETF가 승인이 된 올해 이제 제대로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중에 가장 핫한 거는 역시 아이빗이기는 하지만 아이빗도 올해 초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좀 트랙 레코드가 짧아서 벤치마크로 삼기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GBTC를 대신 비교 근거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은요. CRPT 이제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ETF죠. 요거는 이제 액티브 운용을 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35개를 담고 있고요. 탑5 종목을 보시면 코인베이스, 갤럭시 디지털, 마라홀딩스, 아이리스 에너지, 사이퍼 마이닝 요렇게 이제 5개가 있습니다. 아이리스 에너지는 이제 티커가 IREN, 그래서 아이렌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여기가 뭐 채굴 회사입니다. 근데 이 호주에 있는 회사고요. 그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채굴을 하겠다. 그리고 분산형 데이터 센터도 운영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냥 채굴 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 보수가 그래도 76bp, 사실 굉장히 비싸죠. 비싸긴 비싼데 그래도 뭐 여기 지금 있는 애들보다는 그냥 뭐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아이빗이 엄청 싸지만 이제 이거는 그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애들도 좀 우리가 저변을 넓혀서 보자라고 하는 취지의 ETF들이니까 이 아이빗의 저렴한 보수와 1:1 비교는 약간 곤란하겠습니다. 펀드 규모가 1억 달러로 이 1억 달러 우리 컷을 간신히 넘기긴 했는데 지금 성과를 보시면은 가장 우수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특징이 소형주를 좀 주로 많이 운영을 한다고 해요. 소형주 비중이 포트폴리오의 70% 이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 ETF를 25% 이내로 보유를 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현재는 20%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블록, 이제 앰플리파이 ETF의 블록 같은 경우는 방금 본 CRPT가 좀 소형주 집중 투자라면은 얘는 이제 역시 액티브 운용 ETF기는 한데 53개 조금 더 많죠. 그리고 대형주 비중이 더 높습니다. 대형주 비중이 60%로 더 이제 높다 보니까 약간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그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시장이 어떤지에 따라서 현금 비중도 좀 많이 가져간다고 해요. 그래서 변동성을 낮추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보시면은 이 주가 그 자본 수익률은 약간 떨어지지만 대신 변동성이 확연하게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좀 기관 투자자들이 변동성을 싫어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좀 타사 대비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펀드 규모가 좀 큰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비트큐까지 보시면은 이 비트와이즈가 만든 인덱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패시브입니다. 비트와이즈가 만들어 놓은 이 30개 이노베이터 인덱스를 그냥 추종을 하는 애기 때문에 그 패시브 전략인데도 보수가 좀 높네요. 85bp. 현재 포트폴리오 탑5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마라홀딩스, 아이리스 에너지, 테라울프 이렇게 됩니다. 테라울프도 이제 굉장히 큰 채굴 업체인데요. 미국 회사고요. 여기도 이제 원자력, 뭐 수력 이런 이 무탄소 에너지로만 채굴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무탄소 에너지 비중을 넓혀가고 있는 뭐 그런 회사입니다. 그냥 채굴 회사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CRPT부터 공격형, 그리고 블록은 좀 안정형, 비트큐는 그 가운데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높은 변동성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블록이 맞을 것 같고요. 나는 좀 액티브하게 소형주들 어차피 비트코인이 아니라 나는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그만큼 공격적인 그 수익률을 원해 라고 하시면 CRPT가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비트큐는 살짝 애매할 수 있겠네요. 보수도 좀 높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이 상관관계는 GBTC가 이제 100% 현물 ETF니까 각각의 ETF들이 현물 ETF, 즉 비트코인의 가격을 얼마나 좀 잘 추종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요 상관성으로 봤을 때는 이제 블록이 조금 더 높죠. 다들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만 블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때 가장 많이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또 좀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이런 ETF들도 있다. 어차피 우리는 현물 ETF 투자를 못하니까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안녕.